안녕하세요. 리소메듀입니다. 오늘은 빈칸 추론과 관련된 문제 두 지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빈칸 추론은 다른 유형들과 다르게 같은 유형의 문제를 두 지문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빈칸인 경우, 그리고 다른 한 문제는 문장이 빈칸인 경우의 문제로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두 문제 다 재작년 2023학년도 수능 유형의 문제고요. 31번, 34번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번의 문제입니다. 자, 빈칸 추론은 일단 출제 의도를 여러분이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빈칸 추론의 출제 의도는 주제 파악과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자, 주제 파악과 세부 내용 파악이라는 얘기는요, 빈칸이 뚫려 있는 그 자리가 주제와 관련되었거나 세부 내용과 관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세부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빈칸 추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킬러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중에 가장 유형이 많죠. 네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지문 중에 두 지문은 2점짜리, 그리고 두 지문은 3점짜리로 아무래도 33번, 34번을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31번 2점짜리야 34번 3점짜리 두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빈칸 추론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모든 유형의 문제들처럼 여러분이 주인공과 속성을 먼저 잘 찾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해당 지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주제문이라던가 아니면 주인공, 속성과 관련해서 paraphrasing, 같은 말을 어떤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캐치해내는 게 좀 중요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지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번 문제입니다. 자, 아주 깊이 역설적인 무언가가 있대요. 근데 뭐에 대해서 역설적인 무언가냐? 이 professional studies, 이런 전문적인 지위예요. 어떤 전문적인 지위? 스포츠 저널리즘의 전문적인 지위에 대한 뭔가의 역설적인 게 있답니다. 특히나 어떤 매체에서 프린트, 인쇄 매체에서 특히나 그렇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 얘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저널리즘, 스포츠 저널리즘 지위에서는 역설이 좀 있다.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죠? 뭐 굳이 좀 정리를 하자면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뭐에 대해서? 스포츠 저널리즘의 전문적인 지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일반적인 책임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뭐에 대한 이런 묘사, 설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논평을 한다던가 하는 일반적인 그들의 책임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해석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전치사 in과 ing 부분이 되겠습니다. in, ing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해석하는 방식은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의 일반적인 책임감을 이행할 때,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누굴까요? 뒤에 나와 있어요. 여기 리포터. 자, 저널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리포터들의 일반적인 무언가를 설명한다던가 논평을 한다던가 하는 일반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 리포터들의 스포츠에 대한 설명은요, 아주 eagerly, 아주 열망적으로, 아주 매우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간 매우 뭐 하고 있다? 열심히 참조되고 있다. 컨설티드 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이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한 이 저널리스트들의 설명은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매우 잘 뭐 되고 있다? 참조되고 있다. 스포츠 팬들이 이들의 설명을 잘 듣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들의 전문적인 위치가 지금 역설적인데 첫 번째로 나온 경우는 긍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이라이터로 한번 가볼게요. 이 사람들의 설명이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아주 매우 열심히 참조되고 있다. 이들의 설명이 이 스포츠 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가서요. while. 자, 한편 아니면 뭐 동안에 반면에 중에 하나일 건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꾸며주는 말들이 좀 길어요. in부터
performs까지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 있죠. 스포츠 저널리스트 are 하면서 블라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 괄호친 부분을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보자면 그들의 broader, 더 넓은 이 저널리스트들의 역할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형태로 스포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자와 관련해서 커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커버는 be covered with 하면서 뭐뭐를 덮다라는 형태로 뭐뭐에 다 덮이다 라는 형태로 많이 외웠는데요. 사실 모의고사에서 살펴보시는 커버는요. 여러 가지 의미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자들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커버가 나오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취재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여 있고요. 취재하다 또는 다루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포츠를 취재하는데 그러니까 보도하는 그들의 넓은 저널리스트의 역할 안에서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요. are among the most visible 가장 눈에 띈답니다. 어디에서? of all contemporary writers 이 동시대의 작가들 그러니까 리포터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동시대에 글을 쓰는 사람들 작가들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다. 그들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가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도 많이 참조가 되고요. 이들이 쓰는 기사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또 동시대의 작가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지위가 낮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of부터 스포츠 저널리스트까지가 앞에 있는 ruminatio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elebrity 스포츠 저널리스트, 좀 유명한 스포츠 기자들의 엘리트 클래스의 설명은요. 그러니까 좀 우수한 그러한 집단의 설명은 매우 많이 추구가 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메이저 뉴스페이퍼, 메이저 신문사에 의해서 추구되고 있답니다. 이것도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셀럽으로 불릴 만한 기자들이 쓰는 이 기사가요. 누구에 의해서? 메이저 신문 기사들에 의해서 많이 추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많이 쓰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한 긍정적인 대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돈을 많이 버는 이 계약이 다른 저널리즘에 여기서는 부문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저널리즘의 부문의 동료들의 뭐를 사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긍정적인 대우를 받잖아. 그러니까 동료들의 부러움도 받고 있습니다. 얘네들 계약하는데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 문장에서는 다른 얘기 없어요. 딱 보니까 첫 문장이 주제문은 확실합니다. 왜 주제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 어쨌든가 스포츠 저널리즘의 이 전문적인 지위에 대한 아주 깊은 뭐가 있는데 역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에 대한 걸 계속 서술합니다. 이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한 긍정적인 대우에는 뭐가 있냐? 스포츠 팬들이 이들의 기사를 굉장히 열심히 참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엘리트 집단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스포츠 기자들의 설명이 대형 신문사에서 많이 추구되고 있다. 세 번째, 그리고 그들의 동료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왜? 돈을 많이 버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뭐에 대한 긍정적인 대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긍정적인 스포츠 저널리즘의 지위라고 할까요? 지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요. 살펴보시면 여기 또 중요한 연결어가 있죠. 예시에. 여기서 yes은요. 우리가 yes은 아직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아시죠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yes은요. 아직이라는 뜻보다는 연결어로 그러니까 접속사로 쓰이게 됐을 때는 그러나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말에 대해서 무언가의 반기, 문제제기를 든다거나 뭔가에 반박하는 내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 기능어, 연결어가 되겠죠. 그러나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요, do not have a standing in their profession. profession은 그들의 전문성에 있어서 지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standing이잖아요. do not have a standing,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이제 나왔네.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앞에서 긍정적인 이러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에서는 지위가 딱히 있어 없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어떤 지위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은 여기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correspond는 뭐뭐에 상응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들의 리더십은 독자 그들의 독자 수의 크기라던가 또는 그들의 payback, 받는 돈이죠. 그런 크기에 상응하는, 그래 사람들이 많이 읽어 돈도 많이 벌어 근데 거기에 부응할 만한 전문적인 지위는 있다 없다?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보충 설명이에요. 괜히 말이 길어진 거예요. 마치 뭐처럼 old saying 이러면 속담, 격언처럼요. 어떤 속담, 어떤 격언이냐면 지금은 약간 상투적인 지위에 도달하긴 했는데 어떤 속담이냐, 스포츠라는 건 뉴스 미디어의 장난감 부문이야 라는 게 옛날에 지금 상투적인 지위에 이르렀지만 이런 속담 격언처럼요. 재미로는 이들을 볼 수는 있지만 전문적 지위로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못한다?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스미디어는 여전히 뭐로서? 여기서 dismissal 하면 묵살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묵살이냐면 이 사람들의 일에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 묵살로서 얘네들을 쉽게 뭐하는 다루는 미디어의 장난감 부분이다 라는 형태로 얘기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ith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이에요. 무슨 설명이냐? 앞에서 말했던 긍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리더십은요. 뭐의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보시면 되냐? 스포츠 팬들이 많이 참조한다잖아. 그리고 pay packet 이것도 뭘로 가주시면 돼요? 앞에서 컨트랙트, 뭐하는, 돈을 많이 버는 이 형태의 지금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상응하는 전문적 지위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오래된 얘기가 있거든. 어떤 얘기? 스포츠라는 건 이들이 말하는 뉴스미디어의 어떤 부분이야? 장난감 부분이야 라고 말하는 격언처럼요. 그 뉴스미디어의 장난감 부분이다 라는 건 뭘 뜻하는 건데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묵살하는 것으로 전달하는, 쉽게 전달을 여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난감 부분이야 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보충 설명으로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꾸며주는 말이 또 길게 빠져있네요. to부터 그리고 seriously까지 여기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포츠 저널리즘을 어떻게 진지하게 여기는 것을 뭐하는 거, 꺼려하는 게 발생을 시키죠. 뭐를? 이 역설적인 결과를요.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결과를 다시 풀어서 쓰는 겁니다. 읽는 건 많이 읽어. 앞에 또 뭐가 있네? 부정어가 있네. 자, 여기서 리를 뭐라고 해석한다? 거의 뭐뭐 않는으로 해석하셔야죠. 자, 아주 많이 읽지만 지위, 전문적인 지위가 있어 없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선 지위가 있는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쵸? 기억하시죠, 여러분? 리를 지위하면은 이거 자체는 지위가 없대? 떨어져. 근데 빈칸은 리를 빠진 거니까 지위가 있어로 가주시면 돼요. 지위와 관련된 단어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paid. 돈을 받는, 아까 돈 많이 받는다 했잖아. 아니죠. 2번은 당연히 존경받는. 그게 지금 지위와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 답 2번이겠네요. 그쵸? censored는요. 검열되는, challenged, 의문이 제기되는, discussed, 논의되는. 답은요. 2번밖에 안 되죠? 지위와 관련된 딴 얘기는 전문성을 우리가 뭐 한다? 찬양해준다, 인정해준다라는 얘기고 그 인정과 관련된 답은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겁니다. 결국 이 지문은요. 31번은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고요. 첫 문장부터 여러분이 주제를 꽉 잡고 가서 쭈르륵 여기는 지금 여기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긍정적인데 반면에 여기서는 뭐? 전문성에 대한 지위가 어떠하다?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예를 필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어떠하다? 이런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읽을 건 다 읽으면서 전문성에 대해선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역설적인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첫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토픽 센텐스라고 주제문이라고 정리했던 이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쭈르륵 나오고 마지막에도 이것도 뭐? 주제문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결국은 뭐 한다? 진지하게 저널리즘을 받아들이는 걸 꺼려한다는 게 역설을 낳는데 이 역설이라는 건 뭐야? 이 스포츠 뉴스페이퍼의 작가들의 글들은 많이 읽히지만 지위는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거지 라는 역설에 대한 풀어서 쓰는 얘기. 그거를 나중에 정리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31번은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번이요. 34번 같은 경우도 이제 빈칸은 똑같아요. 다만 31번과 다르게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죠. 문장이 빈칸이 되는 거죠.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제 파악.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이제 문장으로 빈칸이 되어 있을 경우에 길을 많이 읽는데요. 길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는 빈칸을 내가 유추해. 여러분이 계속 이건 빈칸 추론 문제니까 내가 지문을 읽고 추론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빈칸을 유추합니다. 근데 얘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유추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유추가 아니라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여러분이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는 어디에 있냐면 지문 안에 있죠. 수능 영어는요, 지문 안에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답으로 골라달라 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빈칸 추론은 여러분 말 그대로 추론을 하셔서 지문에 없는 답을 도출해내시려고 하다 보니 고르는 게 점점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문 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문 안에서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빈칸을 포함한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의 패러프레이징일지, 얘가 어떤 말을 다시 이런 식으로 받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올라가서 다시 한번 문장을 좀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해를 한답니다. 뭐를 이해하냐? 여기 대부터 문장이 좀 길죠? 프레임워크까지가 지금 대절이에요. 근데 보시면 우리는 이해한다. 무엇을 이해할 건데? 이하를 이해할 거야. 목적절이 긴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목적절 안에서의 주어 동사를 또 나눠줘야 되잖아. 보시면 이렇게 얘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지. 분리야, 분리. 우리의 인식, 의식이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로 분리라는 건 is both A and B로 또 들어가 있네요. 뭐고? 픽션이래. 허구고 이상하게 어울리잖아. 이상하게도 자기 지시적인 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대요. 정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의식을 분리하는 건 허구야. 있어 없어? 분리할 순 없어. 자기 지시적인 이상한 틀이야.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결국은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거. 의식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형태는 이것도 이렇게 갈게요. 주제문일 거니까. 이거를 나누는 형태는 뭐하다? 허구야. 이상하게 자기 지시적인 틀이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그렇단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로의 분리. 가능, 불가능? 불가능.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렇게 분리해선 안 돼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하고 세미콜론 나오잖아. 한 번 더 볼게요. 너의 현재는 너의 엄마의 미래의 일부였어. 그렇지. 너의 아이들의 과거는 아마 너의 현재의 일부일 거야.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이거 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 뭐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지.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nothing is generally wrong. 부정주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동사를 부정하듯이 해석하셔야 돼. 일반적으로 틀린 거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데 틀린 게 없냐면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의식인데 어떤 형태로? 이러한 관습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전통적인 관습적인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뭐야? 잘못된 게 전혀 없고 이건 충분히 뭐하다?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하는 거 잘못된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시간이라는 의식을 관습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관습적인 형태는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거 틀린 거 아니라고. 충분히 그렇게 하면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분리돼 안 돼? 분리되진 않아? 근데 또 분리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바뀌었나요? 뒤를 봤더니 그러나가 뭐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 기후변화의 경우에선 이렇게
명확하게, sharp가 원래 날카로운이잖아요. 근데 뒤에 분리, 나눔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으로 바꾼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건 아주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거랍니다. mislead잖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관점으로부터 숨길 거랍니다. 시야로부터요. 어떤 시야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alive now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 일부인데요. 이거 그냥 those of us를 우리들로 그냥 해석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감의 범위를 시야로부터 숨겨버릴 거랍니다. 자, 내용 정리해볼게요. 결국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우리 알고 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분리를 하는 건 허구고 이상하리 많지 자기지시적인 틀이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딱딱딱 분리돼 안 돼? 분리 안 돼. 왜 그러냐? 너의 현재는 너의 엄마의 미래였을 거고 너의 아이들의 현재는 아마 너의 현재의 일부일 거거든. 그런데 이런 관습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시간을 막 구조하는 거 틀린 거 아니고 종종 효과적일 때도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 기후변화 문제에선 과거, 현재, 미래로 딱딱딱 분리하는 거, 그거 우리를 mislead, 잘못 이끌 거야.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감의 범위를 시야로부터 숨겨버릴 거야. 무슨 얘기? 우리 책임감을 다 뭐 할 거야? 묵살시킬 거야. 안 보이게 할 거야. 책임을 못 지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후변화에서도 뭐 하는 방식?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나누는 방식은 돼야 안 돼? 우리를 잘못 이끈 데서나 우리 책임감의 정도를 시야에서 안 보이게 할 거라잖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를 나 몰라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선 돼 안 돼? 분리해선 안 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대한 의식을 좁히는 것은 여기 시간에 대한 의식이 좁아지는 것이라는 주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시는 게 시간에 대한 의식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시간을 분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smooth way, 뭘 하게 만들 거래? 닦아줄 거래. 길을요. 어떤 식으로 길을 닦아줄 거냐면 divorce A from B입니다. A를 B로부터 뭐 한다? 단절시키다. 우리 스스로를 이 발달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길을 닦아줄 거랍니다. 어떤 발달? 과거, 현재에 대한 발달이요. 그 과거, 현재는 뭘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아주 깊게 뭐하고 있어? 얽혀있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발달을 위한 책임감으로부터 우리를 다 뭐한대? 단절시켜버린대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걸 말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뭐 하는 거? 좁혀지게 만드는 거. 좁혀지게 만들죠. 왜? 딱 잘라서 정리해버리니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만 정리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 시간의 의식이 좁아지는 거다라고 여기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감으로부터 단절을 시킨데 우리 책임을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분리가 좋아 안 좋아? 그렇게 분리하면 안 좋아 라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in the climate case, 어디에서는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요.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이거 지난 시간에도 바로 전 강의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빈칸 앞에 또 뭐가 있네. 낫이 있네. 그러니까 기후 문제에선 이건 아니야. 그러면 이거야. 기후 문제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점인 거지. 이게 문제점이야. 우리 문제점 뭐야? 아까 말했던 시간을 분리해버리는 게 문제점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는 거? 시간을 분리하지 않는 게 문제점이 아닌 거지.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나 있으니까 그럼 이 자리는 시간 분리인가요?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기후 문제점에 있어서 문제는 뭐다? 시간을 분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분리하는 게 문제점입니다. 시간을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는 얘기야? 시간을 좁게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얘기는 다시 우리의 문제점을 보겠다 안 보겠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책임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분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문제점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인식하겠다는 얘기예요. 문제점 다시 말해서 현실이죠. 깊게 연관되어 있는 현실을 보겠다, 인지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시간 분리를 하겠다라는 건 문제점을 인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똑같죠. 자, 진짜 문제점인 것들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자, 현실이라는 게 obscured, 아주 불투명해진다는 거죠. 불투명해진데 뭐로부터? 시야로부터요. 뭐에 의해서? 이 시간의 분할에 의해서요. 그치? 시간 분리하잖아. 시간 분할에 의해서 우리의 시야가 흐릿흐릿해져. 그래서 책임감에 대한 의문이지. 뭐에 대한?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현재 세대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의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아? 올라오지 않아. 그러니까 책임을 져 안 져?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는 뭐겠어? 시간 분리를 하지 않아.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 요거죠. 그치? 현실을 직시해. 그걸 포인트로 우리가 일단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빈칸 앞에는 뭐가 있어? 낫이 있다라는 것도 직시하셔야 돼요. 낫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문제가 아니라 저게 문제야. 뭐가 문제가 아니야? 시간을 분리하지 않아서 문제점을 볼 수 있는 건 뭐가 아니야?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시간을 분리해서 문제점이 우리한테 동떨어져 보이는 게 문제지. 동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세대가 과거나 미래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의 책임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야.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제가 사실 이 얘기까지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시간 분리를 하지 않아? 그러면 문제점이 보이지? 그럼 우리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책임을 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상 답이 5번입니다. 무슨 얘기냐? 현실을 직시합니다. 문제점? 그치? 그대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해? 우리의 책임감을 부정해 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요.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 둘 다 책임감을 안 진다는 얘기야. 우리가 문제점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과거, 현재, 미래를 분리하든 분리하지 않든 책임감을 안 지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분리를 해서 문제점을 인지했는데 우리의 책임감을 부정하는 게 기후변화, 기후 문제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현실을 아예 뭐 하는 거? 분리를 다 해버려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라는 게 떠오르지 않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책임을 지냐 안 지냐보다 현실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냐 나누지 않냐 이러한 시간으로 분리하냐 분리하지 않냐가 이 글의 포인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되 그런데 뭐한다? 우리의 책임감을 부정하는 게 그게 문제는 아니고요. 현실 자체가 우리의 시야로부터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거, 흐릿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에 따라 책임감이라는 이러한 의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아예 책임감이 있는 걸 알아서 안 지는 거랑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떠오르지 않는 것 자체, 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결국 이 글의 포인트는 뭐였어? 처음부터 과거, 현재, 미래로의 분리 그거 허구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자, 예를 들어줄게. 어떤 거? 기후 문제에서 예를 들어줄게. 이 기후 문제에서 딱딱딱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거 우리 잘못 이끌 수 있어. 우리가 우리 책임감의 정도로부터도 숨을 수가 있게 만들어. 이렇게 시간을 좁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분리하는 건 우리가 우리 책임감으로 부터 뭐하게 만들어? 다 분리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하지만 어디에서? 기후 문제에서는 시간을 분리하고 현실을 직시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감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현실 자체가 모호해지는 거지. 뭐 때문에? 이 시간의 분리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부터의 현실이야? 우리의 책임, 우리의 관점으로부터의 현실이 모호해져서 책임감이라는 의문, 과거나 미래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의무조차도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 게 그게 우리의 문제야. 해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어렵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셨다면, 못하셨다면 그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어려운 문제는 그래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내가 잘 못 찾겠어. 그랬을 때 내가 좀 잘 해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읽으시면서 내용 일치로 먼저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빈칸의 출제 의도는 주제 파악과 세부 내용 파악이라 그랬어요. 그렇단 얘기는 답은 세부 내용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고 주제랑도 직결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답인 선지들은 보시면요.
내용일치, 불일치 면에서 이미 틀리는 애들이 꽤나 많습니다. 1번도 보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뭐한다? 밝혀졌대요. 어떻게 밝혀졌대? 효과적이라고요. 그에 따라서 뭐 되고 있대요? 장려되고 있대요. 자, 막 기후 문제에서 얘기했잖아. 기후 문제에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노력 자체의 이야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우리에게 입증된. 우리 과학적 증거 얘기했어? 안 했거든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재에 대한 필요보다 더 긴급하답니다. 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뭐 시간이 나왔으니까 그럴싸해 보이는데 어느 시대의 요구가 뭐가 더 긴급하고 뭐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urgent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냐 없었냐야 없었습니다. 우린 지금 이 뭔가 필요나 염려, 걱정을 우리가 빠르게 이렇게 처리해야 돼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었어. 그냥 우리는 시간을 분리해서 보지 말자는 거잖아. 그래서 책임을 과거 세대의 것들을 현재 세대가 좀 치러야 되고 현재에서 발생된 문제가 미래 세대한테 영향을 미치면 그건 분절된 게 아니니까 책임을 같이 져줘야 되고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쵸? 4번 우리의 조상들은요. 시간에 대한 다른 틀이에요. 아예 다른 시간적 틀을 유지했대요. 우리의 조상들에 대해서. 시간의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안 했냐? 안 했다라는 거죠. 내용일치에서 벌써 소거가 되죠. 자, 5번이요. 우리는요. 뭐한다? 직시합니다. 사실을 직시하지만 책임감은 뭐한다? 부인한다. 요거죠. 사실 직시가 그러니까 이 글에서 진짜 포인트였습니다. 요거. 현실, 사실을 직시한다. 어떤 사실이겠어? 시간 분리하는 거 안 하는 거? 시간 분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오늘 지문은 여기까지고요. 슬슬 우리가 아마 7강이 마무리 강의라서 강의가 2강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2주 정도가 앞으로 남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유형의 문제를 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해설 자료도 따로 분석 자료도 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거 놓치지 말고 꼭꼭꼭 챙겨가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오답풀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설명을 하지만 분명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해설 자료나 분석지를 통해서 꼭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든 저희 인스타그램의 DM을 통해서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